우리나라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시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로 자살한 고등학생의 아버지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1995년에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을 설립하였고, 이후 따돌림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 본다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나, 공간적으로 학교 밖에서의 폭력은 학교 폭력에 해당됩니다. 이 중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싸움이나 갈등의 양상을 보이기보다 힘과 서열에 따른 폭력인 경우가 다수이며, 한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괴롭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 밖에서의 폭력은 교사가 없는 장소에서 더욱 잔인한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희연의 연구에서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대부분 또래 관계에서 위계구조와 권력관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계구조는 힘을 기반으로 피라미드식으로 형성되어 있고, 가장 상층은 잘 나가는 애들이거나 소위 일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얼짱으로 불리는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인기와 힘이 있고 대부분 노는 선배들과 연결되어 있어 이들과의 인맥은 힘과 권력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학교 폭력의 참여자라고 봅니다. 주변인은 학교 폭력의 상황에서 가해자의 가해하는 행동을 돕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하거나 보지 못한 것처럼 방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폭력을 막거나 피해자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의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학교 폭력의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함께 학교 생활을 하는 주변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만약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한 학급에서 가해자가 괴롭힘을 멈추도록 하거나 주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어 중재 역할을 수행한다면 외부인의 개입으로 인한 긴장과 불안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문제에 대한 개입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살미발리와 동료들에 의하면 주변인은 동조자, 강화, 방어자, 방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조자는 가해자의 학교폭력 행위에 동조하여 가해 행동을 도와주고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강화자는 가해자의 가해 행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방어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행동을 막고 피해자를 도와주는 행동을 수행합니다. 방어자가 수행하는 행동의 예를 들면 가해 행위를 직접 제지하거나 막는 행동,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고 보호하는 행위, 교사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방관자는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행동적 반응도 보이지 않고 방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에 의한 살인미수나 살해, 학교 방화 등의 사건, 사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으며, 자살사고나 자살 행동의 위험이 매우 높고, 최근 한 아파트에서 학교 내 집단 따돌림과 성폭행으로 여중생이 투신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양상은 일회적일 수도 있지만, 한 학년 동안 동일한 학급에서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한다는 학교 생활의 특성상 장기간 지속되는 빈도가 높으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복합 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